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 그분은 마녀들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며 인간들을 대신하여 인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마녀들은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지만 수천 년 후 인간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건이라는 마녀와 그녀의 어린 제자 아도니스를 만납니다. 모건이 지도를 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아도니스는 구글 지도를 엽니다. 그들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건은 그에게 이상한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자신이 만든 휴대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라디오파 대신 소환 마범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군대의 기술로도 추적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요즘 세상에 종이 지도를 쓰는 마스터를 낡았다고 놀리지만 모건은 그에게 한 수 가르쳐줍니다. 모건은 아도니스에게 시무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도니스는 계속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모건은 사람들의 마녀에 대한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에서는 마녀라기보다는 마치 닌자처럼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녀들에게 더 관대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모건은 아도니스를 위한 학교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도니스는 계속 모건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건은 아도니스가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놀리고 두 사람은 길을 계속 가지만 그때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아도니스는 직접 처리하려 하지만 모건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지팡이를 소환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리디아 제국에서는 고에스 황제가 모건을 잡으려던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무능함으로 인해 매를 맞고 황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모건이 모든 병사들을 물리친 장면이 나오고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갈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자신이 병사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싸우게 하지 않는지 위하여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거대한 칼을 소환하지만 모건은 다시 한번 그가 아직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진짜 이유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그저 그녀를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건은 그의 말에 감동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만 그 순간 병사들 중 한 명이 장치가 작동하여 그들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은 녹색 빛에 둘러싸입니다. 두 사람은 당황하지만 함께 붙어서 순간이동을 당합니다. 황제가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마녀들에게 지식과 보호를 의지했지만 마녀들에게 늘 열등해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 덕분에 강해졌으니 이제 마녀들을 멸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될 때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때 모건과 아도니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놀라며 황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도니스는 주인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앞으로 달려들지만 제압당합니다. 모건은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자신을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황제는 그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건은 마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아도니스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을 가지길 바랐기에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을 발동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마법이 산산이 조각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고 황제는 그들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지하에 있는 장치가 그녀의 마법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는다.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의 힘도 사라졌다. 황제는 마녀의 시대는 끝났다며 모건의 셔츠를 찢고 그녀를 때린다. 아도니스는 풀려나 도와주려 하지만 다시 제압당한다. 황제는 그의 폭발에 짜증이 나서 신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모건은 황제 앞에 몸을 숙이고 인간인 아도니스를 살려달라고 요원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납치하여 노예로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황제에게 자신의 목숨만 거두라고 말하고 아도니스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아도니스는 계속 마법을 쓰려 하지만 소용없다. 황제가 그녀를 처형하려 하자 그녀는 처음 만났던 순간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도니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황제는 그녀를 총살하고 그녀는 총살 때에 갈기갈기 찢긴다. 아도니스는 황제가 백성들에게 모건의 목을 전시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10년 후 제국의 한 구금 시설에서 두 여자가 빵 한 덩이를 두고 싸우지만
도로라는 소녀가 끼어들어 자신의 몫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자는 재빨리 빵을 낚아챘지만 도로의 친구 안나는 그녀가 음식 없이 괜찮을지 걱정합니다. 도로는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며 안나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안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로가 믿기지 않습니다. 안나는 마녀들이 몰살당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끝없는 전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포로임이 드러나고 도로는 인형극으로 친구를 위로하려 합니다. 갑자기 간수들이 들어와 218번 수감자를 부릅니다. 소녀들은 불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나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비원이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도로가 앞으로 나선다. 안나는 도로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을 깨닫고 온다. 도로는 간수에게 끌려가고 소녀들이 노예로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도로는 자신의 운명을 믿을 수 없고 간수는 기록으로 그녀와 함께 셀카를 찍는다. 갑자기 도로가 간수의 손가락을 물고 도망친다. 그녀가 간수의 휴대전화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모든 감방의 문을 열려고 하지만 휴대전화는 간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녀는 간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따라하고 실제로 성공하여 모든 감방의 문을 연다. 그녀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혼란이 일어난다. 그녀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상한 방에 갇히게 된다. 경비원에게 붙잡히지만 가운데 있는 격리장치가 열리기 시작하며 완전히 봉인되었던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남자는 갑자기 풀려나고 그가 아도니스임을 알 수 있다. 경비원들은 그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한 명에게 달려들어 곧바로 제압한다. 다른 경비원이 그를 향해 총을 쏘지만 그는 총알을 맞고 자신의 총으로 그 경비원을 사살한다. 아도니스가 다가오자 도로는 두려워한다. 그는 그녀에게 총을 쏘지만 결국 그녀를 해방시킨다. 경비원들은 상황을 제어하려고 애쓰며 당황하고 국가안보국 NSB에서는 야마토 국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부하 이카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이카는 기꺼이 동의하지만 야마토의 여동생 유키는 그의 무심한 태도에 불만을 느끼며 그들이 제국 질서 유지를 위한 초석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야마토는 자신이 간부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괜찮다고 말한다. 교도소로 돌아온 간수는 아도니스가 탈출한 것을 알고 당황한다. 그는 도로가 어떻게 아도니스의 독방을 열었는지 위하해한다. 그의 부하조차도 아도니스를 풀어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도니스의 마법펜도 사라졌다. 밖으로 나온 아도니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법을 사용해본다. 그는 총을 쏘아 거대한 탄환을 소환하고 탄환은 건물에 충돌한다. 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려 한다. 이카는 교도소에서 상황을 정리하지만 아도니스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그는 공격받은 건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만 먼저 간수를 제압한다. 도로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도니스가 저지른 피해를 보고 자신이 그를 풀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걷는 아도니스는 주인이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난 일을 그냥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봇을 소환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한 경찰관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벽을 뚫고 들어오고 운전자는 자신이 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경찰관은 그 남자가 약에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밖을 내다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야마토와 유키가 멀리서 관찰하며 아도니스가 공격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야마토는 마법 억제 장치를 사용해서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탱크들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괴수에게 사격하지만 총알은 빗나갑니다. 아도니스는 건물을 부수고 파편을 적들에게 던져 반격합니다. 인간이 마법을 사용하려면 승마 스타일 소환 마법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마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봉인된 상태에서도 마음속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10년간 봉인된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은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유죄라고 생각하여 국가 전체를 쓸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2개의 게틀링건을 소환하여 모든 사람을 학살하기 시작하지만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고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카는 아도니스가 거대 괴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NSB는 제트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들은 그에게 미사일을 퍼붓고 우리는 민간인들이 그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을 본다. 거대한 건물이 아이 위로 무너지려 하지만 도로가 간신히 그를 구한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궁전에서는 황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이 신의 저주인지 궁금해하지만 마녀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 아도니스가 지상의 병사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마법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그는 마지막 병사를 제거하려 하지만 도로가 갑자기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그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격분시킨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놓아준 것을 후회하지만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그에게 모건이 그런 그의 모습을 원치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그녀를 이용하는 것인지 의심하며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싸우는지 떠올리지만 도로는 자신이 마녀라고 밝힙니다. 아도니스는 마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그녀는 일부가 살아남았다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들이 왜 그의 주인을 구하려 하지 않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들도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녀는 주인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이것을 믿기 어렵지만 도로는 주인을 되살리기 위해 그의 기억을 이용하기 위해 그를 찾아 이 나라에 잠입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주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눈물을 터뜨리고 도로는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총에 맞고 이카는 아도니스를 놓친 것을 믿을 수 없다. 회상 장면에서 도로가 군인들이 마녀들을 제거하는 것을 지켜보는 불타는 마을이 보인다. 마녀 미아는 인간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공격했다고 밝히고 도로는 마녀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위하여한다. 미아는 어떤 장치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게 도망쳐서 오피리아 지도자에게 이 사건을 알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계시의 별을 따라가라고 조언하며 그 별이 오피리아의 저택으로 그녀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아는 최대한 빨리 달리라고 말하고 그녀는 마을에서 도망치며 달려가고 군인들이 미아를 포위한다. 현재로 돌아와 도로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견디라고 말하며 모건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만 군인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고 도로의 생명은 끝난다. 아도니스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지만 그의 마법으로 총알이 공중에서 멈추고 그는 그 총알들을 병사들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카는 아도니스를 저격하려 하지만 아도니스는 총알을 조종하여 거대하게 만들어 이카에게 되돌려보내 순식간에 그를 죽인다. 한편 유키는 마법 억제 장치로 향하며 아도니스를 물리치기 위해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을 생각하지만 감독 테타가 그녀를 막으며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유키가 설명을 요구하자 테타는 야마토에게 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그 장치가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과 관련된 특정 입자를 방출하며 그것은 인체의 세포를 파괴하여 마녀 사냥에 가담했던 병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마녀들이 제거된 후 자연 환경이 변화하여 그 입자들을 제거하는 대기가 사라져 장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테타는 야마토에게 황제 또한 이 장치에 노출되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상기시킨다. 야마토는 아도니스가 계속해서 폭주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테타는 유키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아도니스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장치로 달려간다. 테타는 모두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고 유키를 뒤쫓으며 작동시키지 말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그대로 작동시킨다. 아도니스는 갑자기 펜을 떨어뜨리고 야마토는 테타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테타는 이미 장치를 무력화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한다. 야마토는 유키를 걱정하지만 테타는 아도니스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아도니스가 다시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국은 무적이어야 하니 질 수 없다고 야마토에게 일깨워준다. 그래서 야마토는 아도니스가 펜을 주우려 하는 동안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린다. 병사들이 발포 준비를 하는데 한 소녀가 돌진하고 근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야를 가린다. 소녀는 아도니스를 처형하려 하고 아도니스는 마침내 모건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운명을 받아들인다. 소녀는 아도니스의 목을 베고 먼지가 가라앉자 병사들에게 아도니스의 목을 보여준다. 병사들은 위협이 제거되어 기뻐한다. 모두 승리를 축하하지만 야마토는 아직 아도니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지역의 희생자들을 구출해야 하므로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그는 아도니스를 죽인 병사를 쳐다보고 한 관리가 그에게 그녀가 신병임을 알리자 그의 과거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야마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하며 유키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테타와 유키는 치료를 받고 황제는 연설을 통해 아도니스가 재난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도니스가 단지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마법을 사용하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황제는 그를 오랫동안 살게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황제는 그들의 제국이 과학의 힘과 세계 최고의 병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며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황제의 연설을 방금 마친 에리라는 소녀를 본다. 교관은 사건으로 학생들이 죽었지만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고 알린다. 한 학생은 아도니스가 인간임에도 마녀들 편에 섰는지 묻고 교관은 그가 세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후 에리는 다른 소녀에게 접근받는데 그 소녀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말하지만 에리는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한다. 에리는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에게 추모하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 분노를 표합니다. 아도니스가 난동을 부릴 때 자신에게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기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정말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거대 로봇을 보자마자 도망쳤고 결국 남자친구는 딸려 죽었습니다. 그를 버린 자신을 혐오하지만 아도니스의 사진을 보며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리는 부국장 오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정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즈는 자신을 신고하지 않겠다며 에리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리가 떠난 후 그는 부하인 찰미에게 에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반역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한 군인이 재난지역의 최종 확인을 마쳤다고 보고하고 복귀하려는 찰나 찰미는 믿을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아도니스의 시체가 가짜였고 아도니스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립니다. 마녀들에게 치료받는 아도니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힘의 이전이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피리아가 나타나 마법으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는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내고 병사가 자신의 복제체를 만들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병사는 사실 도로의 친구 안나였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만 안나는 그를 탈출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구체에 갇히고 하늘로 날아간다. 아도니스는 땅에 떨어지지만 오피리아가 그를 껴안으며 그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오피리아는 자신들이 마녀들의 나라에 있다고 밝힌다. 다음 날 그는 그곳을 둘러보고 마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오피리아를 만나러 가고 아도니스는 혼자 걷고 싶어 하지만 오피리아는 그가 거기에 오는 동안 몸에 큰 무리가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건의 제자로 맞이받지만 아도니스는 그녀가 자신의 스승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피리아는 그 나라의 모든 마녀들이 그녀를 알고 있다고 밝히는데 그녀가 가장 강력하고 친절한 마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리아는 자신이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다고 밝히고 아도니스는 그녀가 인간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피리아는 그들의 마법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간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요점을 말하라고 하고 오피리아는 그의 기펜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스는 일어서서 즉시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오피리아는 모건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의 장인 정신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것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아도니스는 정말 주인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오피리아는 마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안도하지만 갑자기 위쪽의 땅을 본다. 그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우리는 마녀들이 10년 전에 달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도니스는 마녀들이 태어나거나 재생되는 신성한 민호나무를 보여준다. 오피리아는 인간들이 나머지를 파괴하기 전에 지구에서 가져온 마지막 나무라고 설명한다. 아도니스는 열매 중 하나를 보면서 모건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흥미로워하지만 오피리아는 그가 모건이 되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이 생각에 물리적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그의 글쓰기 스타일로 불러내는 마법이 바로 이것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형태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주인의 기억을 열매에 담을 수 있으며 그것이 부활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피리아는 그에게 생각해보라고 하고 준비되면 전화하라고 한다. 아도니스가 주인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던 중 안나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온다. 아도니스는 안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안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운다. 아도니스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리를 뜨려 한다. 안나는 그가 이기적이라 생각하며 오직 주인을 부활시키는 것만 생각하는 그에게 왜 그런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마녀들이 자신과 주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모르는 척하지 말라며 도로가 죽기 직전 마녀들의 의도에 대해 자신에게 경고했던 사실을 밝힌다. 그는 마녀들이 어떤 보호 장비 없이도 극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만든 것은 인간을 가두기 위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마녀들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노예와 아이들을 납치하여 글쓰기 마법을 가르치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녀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더 많은 병사를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건만이 기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부활시켜 더 많은 기펜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나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도니스는 어쨌든 주인을 부활시킬 계획이지만 그녀의 의지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는 마녀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의식 시간이 되고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억을 과일에 담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합니다. 의식이 끝나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지만 과일에서 나온 것은 도로였다. 우리는 아도니스가 모건을 부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세상이 그녀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로는 눈을 뜨고 자신이 마녀들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의아해한다. 아도니스는 도로에게 옷을 건네주며 입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한다. 오피리아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그들의 모든 노력을 망쳤는지 묻는다. 그녀는 도로가 그를 조종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오피리아에게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포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도니스는 자신에게 여전히 인간의 추적장치가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신성한 나무가 불타오른다. 야마토가 나타나고 병사들이 마녀들을 포위합니다. 한 마녀가 나무를 구하려 하지만 병사에게 처형당합니다. 마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한 마녀가 강화 마법을 사용하여 마녀들에게 갑옷을 장착시킵니다. 아도니스는 야마토에게 맞서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마검으로 그의 총을 빼앗습니다. 아도니스는 그를 쏘아 쓰러뜨립니다. 야마토는 방어 장비를 전개하여 생존하고 아도니스는 계속해서 그를 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도니스를 막아서자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녀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병사들을 죽이고 오피리아는 최종 마법을 시전하여 병사들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쏘려 하지만 총알이 그녀를 피해갑니다. 한 곳에 모인 병사들은 순식간에 압사당합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인간들이 수적으로 압도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서 인간 관리들이 전투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이고 세타가 마법 억제 장치에 노출되어 수개월의 수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나스마 국장은 마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질문하고 세타는 사진을 보여주며 마녀들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의성을 캡처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방금 이 사실을 발견했으며 달에 건설된 구조물은 마법 위장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디나스마 국장은 그녀를 질책하며 그녀의 기관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이 마녀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실패는 그녀의 목숨 이상의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시로 국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마노는 유키가 냉동 수면 장치에 있는 모습을 보며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세타가 자신에게 유키를 그녀의 기관에 맡기라고 말하고 그녀가 구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유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도니스를 비난하며 전투가 재개됩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아도니스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야마노는 격분하여 유키와 평화로운 삶을 꿈꿨던 자신의 꿈을 아도니스가 망쳤다고 생각하며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기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모든 영역을 덮어 오피리아를 포함한 마녀들을 순식간에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것을 피합니다. 도로도 반으로 베었지만 아나는 복제 마법으로 그녀를 구하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아나 또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아나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폭력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스는 팔에 갑옷을 두르고 야마노와의 전투를 계속하며 그것을 이용해 파괴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야마노의 검은 산산조각 나고 그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아도니스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야마노는 갑옷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검을 수리하며 막아냅니다. 그는 아도니스를 밀쳐내고 마녀들은 신성한 나무가 파괴되어 더 이상 마녀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멸종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 마지막 마녀임을 알고 생존을 결심하지만 병사들은 계속 그들을 추격합니다. 야마노가 돌격하여 아도니스를 꿰뚫지만 아도니스가 펜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검 칼리번이 나타나 야마노의 팔을 잘라냅니다. 그는 갑옷으로 출혈을 멈추고 아도니스는 야마노도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눈빛이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병사들은 마녀들을 몰살하고 야마노는 아도니스를 죽이려고 준비하며 그에게 마녀들과 함께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야마노를 멈추라고 명령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로에게는 남자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마노는 그 주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야마노를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싸움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약속하면 자신의 마법을 풀겠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화가 나서 야마노가 아나를 죽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너무 많은 마녀들을 죽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야마노는 그녀의 마법에 저항하고 그녀를 때리며 마녀들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도니스가 폭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아도니스가 마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고 마녀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도 임무 중에 죽인 마녀들을 상기시키며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하며 마녀와 인간이 예전에는 친구였던 것을 상기시키고 갈등을 끝내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신의 부대가 후퇴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그의 머리를 베어 죽인다. 아도니스는 도로의 마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인류를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에 그녀를 초대한다. 황궁으로 장면이 바뀌고 황제는 야마토가 마녀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도니스도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황제는 기뻐하며 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제는 마침내 마녀들을 모두 죽였다며 아내에게 칭찬을 해달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를 칭찬하지만 한 병사는 황제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는 황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황후는 병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는 황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죽을 위향이 있다며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사가 담을 오르자 다른 병사가 그를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황제이며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고 황후가 사랑 마법을 해제하자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황제가 떨어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병사는 지원군을 요청하며 황후가 마녀임을 깨닫지만 황후는 그에게 마법을 걸어 황제가 추락사했다고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시로는 황후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황후는 그녀의 마법이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으므로 여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위선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미지의 마녀라는 칭호를 얻은 그레치 마녀임을 알게 됩니다. 달로 돌아와 도로는 아도니스와 합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병사들에게로 향하며 그녀에게 마법을 해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녀는 마법으로 그를 막을까 생각하지만 그는 감히 해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구걸하고 도로는 그에게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어쨌든 병사들을 죽입니다. 그는 야마토의 머리로 향하고 목소리 모방 마법을 사용합니다. 본부에서는 달의 카메라가 파괴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당황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던 그들은 야마토로부터 전투에서 승리했고 달의 마녀들이 전멸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투가 치열해서 모든 부하들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테타는 야마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야마토의 얼굴을 한 아도니스가 지구로 귀환시킬 것을 명령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피리아는 이것이 애초부터 그의 목표였으며 목적을 위해 마녀들을 희생시킬 위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도로에게 자신에게 합류할 것을 말하지만 도로는 그를 때리며 모건이 그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피리아가 아도니스를 저주하며 그의 죄에 대해 신이 벌을 내려주길 바라는 가운데 그들은 지구로 순간이동될 위기에 처합니다. 본부의 사람들은 야마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테타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복수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부하들을 준비시키고 순간이동 후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동 좌표가 변경되었기에 아도니스가 그들의 위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도니스와 도로를 보여주며 순간이동되기 전에 아도니스가 이동 좌표를 변경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제국을 파괴할 결심을 하고 정보와 보급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달로 돌아가고 싶다며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마녀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마범으로 그녀의 기억을 보여주며 마녀들을 죽인 병사들과 화해하려 했던 그녀의 행동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마녀에게 훈련받은 인간인 그가 인간과 마녀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항상 만나고 싶어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하며 인간들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모건의 목숨은 인류 전체보다 소중하다며 모두를 죽여서 복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마녀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인간들을 달로 불러들여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했고 마녀들은 결국 유용했다고 말합니다. 도로는 화를 내며 그에게 마녀들을 폄하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위선을 부리지 말라며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걸어가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며 그에게는 여전히 모건이 지켜준 삶이 있으니 세상이 그를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복수를 계속하면 자신이 죽이려는 인간들과 같아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복수는 모건이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이고 복수를 멈추면 그녀가 잊힐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도로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그가 치명상을 입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오토바이 갱단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인 펀치는 그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얼마 후 아도니스는 방에서 눈을 뜹니다. 위식을 잃기 전 도로가 바이커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들의 은신처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펀치는 그에게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며 술을 권하지만 그는 함께 마시기를 거절한다. 그는 펀치에게 도로에 대해 묻고 펀치는 그에게 장소를 보여준다. 그들은 왕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불황자로 살아가는 황무지에 있는 것이다. 그는 도로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본다. 펀치는 그들이 젊은 여성을 자주 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아도니스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그녀가 단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아도니스를 보고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그에게 상징적인 것을 건네지만 그는 그것을 내던져버린다. 그날 저녁 남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도로는 그들에게 시중을 들며 그들이 파티를 즐기도록 한다. 아도니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 중일 뿐이라고 부인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아도니스는 그들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밝힙니다. 도로는 그가 그들을 독살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단지 알코올 성분을 변형시켜 진정제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마녀인 그녀가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은인이었던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죽일 가치가 없다며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의 태도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들과 어울리려고 애쓰고 있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아직도 일어난 일에서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고 걸어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 펀치는 아도니스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와 이야기하지만 아도니스가 자신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가 사실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펀치는 아도니스를 알고 있다고 밝히며 모건이 얼음 마법을 사용해 물을 주어 사막에서 죽을 뻔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도로에게 복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세상은 너무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도니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펀치는 그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사막을 걷던 아도니스는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추격당한다고 생각하며 전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로임을 깨닫고 그녀가 자신에게 합류하기로 결심했다며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왜 멈추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알고 보니 그녀가 브레이크 사용법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자 아도니스는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쫓아갑니다. 도시에서는 황제의 엄적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다음 황제의 선포를 간절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을 위해 쇼를 펼치고 노래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보여줍니다. 한편 먼 곳에서는 사람들이 방송을 지켜보지만 그들은 그녀가 마녀 그레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백성을 말살하고 여왕이 된 그녀의 행동이 예상보다 훨씬 미쳐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후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시로는 자신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도니스의 신호 추적을 놓쳐 구식 방법으로 그를 찾기 위해 준비합니다. 아도니스가 도로와 함께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복수를 포기할 의향이 없기에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로는 펀치와 그의 친구들처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거절하며 그의 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샌드랜드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지만 그곳이 완전히 버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스는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며 도로에게 뒤에 있으라고 하지만 도로는 함께 가자고 애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방에 대해 묻고 그녀는 펀치가 준 식량, 붕대, 약 등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눈사람 머리를 꺼내 머리의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텐트가 만들어지지만 아도니스는 감흥이 없고 계속 길을 갑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중 아도니스는 싸움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경찰서에 도착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던 도로는 쥐 때문에 놀라 소동을 피우며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아도니스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도로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공포에 질리지만 아도니스는 그것이 단지 홀로그램임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계속 탐험을 하다가 감옥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중 한 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기타를 치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도로가 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자 그 남자는 마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여행자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아도니스는 그가 왜 이곳에 혼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죄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스는 그들이 여기에 아무런 볼 일이 없다며 그냥 그를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기 전에 모두 그렇게 말했다며 마녀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술을 얻게 되자 그 마을은 너무 구식이라고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근처에 대도시가 있는지 묻고 그 남자는 동쪽에 도시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도니스는 길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도로는 그 남자가 굶주릴까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를 풀어주고 싶어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펀치에게서 얻은 음식을 그에게 주자고 제안하지만 아도니스는 감옥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고 그 남자는 아내와 함께 평화를 누리려고 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들이 떠났다고 안심시키고 그녀가 마녀로 고발되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무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 도로는 그곳이 버려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 한가운데 있는 여자를 보고 도로는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가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로의 몸을 스캔하여 그녀가 쾌락에 좋은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만족을 갈망하여 도로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를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인 마도아로 알아보고 그녀를 쏘아 죽입니다. 그는 건물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더 많은 마도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며 도로에게 자기 허락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마도아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깨달은 마법을 사용하여 복도를 밝히지만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가 자신을 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 공격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사과하며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그녀가 함께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 마도아스가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아도니스는 그것들이 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왜 자신들이 남자를 쾌락으로 만족시키도록 프로그램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의 삶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애원하고 그는 그들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무타 주변을 걸어다니며 땅에 있는 쇠사슬을 보고 그것이 제국의 노예들에게 사용된 속박도구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 남자들이 제국으로부터 마도아스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대가로 바치며 노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미무타에는 여자가 없어지고 남자들은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없게 되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는 마도아들의 무덤으로 다가가 장치를 조작하며 EMP를 이용해 그들을 편히 잠재우려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도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느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법으로 장치를 작동시켜 작은 충격만 느낄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리 파동을 만들어 그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합니다. 한편 닌자들이 아도니스를 감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를 모건의 제자로 알아보고 그의 활약상을 알고 있으며 그가 제국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라라는 다른 황제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를 사로잡는 것이 목표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시로가 그들의 길을 막아서자 그들은 시로를 제압하려 합니다. 화면은 도로가 마도아들을 매장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아도니스는 그녀의 의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간들을 괴롭혀 그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달에서 마녀들의 무덤을 보고 도로는 그들이 그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며 그는 그녀가 왜 자신과 함께 여행하기로 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마녀들이 모건을 부활시키려고 그를 이용하려 했음을 알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를 배신한 것은 마녀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도니스와 도로는 오토바이로 돌아가려 하지만 시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오토바이를 부수고 닌자들을 죽인 것을 보여주며 아도니스에게 자신을 제거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의 조수인 샤르미가 정보팀의 도움으로 그들의 좌표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아도니스는 닌자들에 대해 묻자 시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논다. 도로는 그를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고 아도니스는 그녀를 떼어내 마법을 쓰려 하지만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시로에게 날아간다. 그는 시로를 쏘려 하지만 시로는 총알을 피하고 아도니스에게 돌진한다. 아도니스는 자신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신이 사이보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도니스는 거대한 탄환을 발사하려 하지만 시로는 여전히 피하고 아도니스에게 돌진한다. 그래서 도로는 사랑의 마법을 사용해 그를 멈추라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마법이 통하는 줄 알지만 시로는 그녀의 마법을 보고 놀라며 황후가 사용하는 마법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시로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로는 자신의 마법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시로는 셔츠를 벗고 이미 황후의 마법에 걸려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비밀병기를 공개하며 로봇팔을 드러낸다. 아도니스는 도로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그의 마법은 자신에게 효과가 없고 싸움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황제가 모건에게 마녀들은 마법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는 끝까지 그를 돕겠다며 결의를 다진다. 그는 그녀의 결의에 감명받아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가 쓸 검을 만들고 자신에게는 갑옷을 만들어준다. 그는 그 검이 마법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어 강철을 꿰뚫을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검술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로는 손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손들은 아도니스와 도로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들의 힘이 부족하지만 숫자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손들을 파괴합니다. 그는 도로가 고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압도당하려는 순간 그가 그녀를 보호합니다. 시로는 자신의 제한기를 해제하여 손들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은 아도니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마법의 촉수를 소환하여 그것들을 파괴하는 주문을 겁니다. 촉수는 포탄으로 변형되고 시로를 향해 날아갑니다. 샤르미는 그것이 시로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피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자신의 로봇 손을 떠올리며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포탄에 맞서 고군분투하지만 전력을 다해 포탄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도니스가 기습 공격을 가하자 그는 로봇 손을 소환하여 아도니스를 막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돌진에 들어오고 시로는 자신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포착하지만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 다리를 겨냥하고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아 그녀에게 심장을 노렸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가 뛰어들지만
그는 그들을 날려버리고 도로는 피를 토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마법으로 그를 속박하여 교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로는 손으로 저항하고 아도니스는 마법 유지에 힘겨워하며 멈추면 마법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도니스를 구하려면 시로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한 손이 그녀를 잡아 끌고 결국 아도니스는 제압당합니다. 시로는 풀려나고 도로의 눈을 파내려고 하며 아도니스는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도로는 아도니스와 함께 보낸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로는 그녀를 실명시키고 아도니스는 모건이 죽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갑옷을 벗어 풀려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시로가 그녀의 눈을 빼앗고 그녀는 땅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도니스는 그녀가 과다출혈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피를 다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시로는 그녀의 눈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고 아도니스는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시로는 눈을 으깨버립니다. 아도니스는 격분하여 마법을 준비하지만 시로가 그를 공격하여 펜을 차버립니다. 그는 시로를 붙잡아 벽에 내던지고 펜을 되찾습니다. 시로는 자신의 팔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도니스는 역전 마법을 사용하여 팔을 멈추게 하고 시로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시로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팔들은 폭발과 함께 파괴됩니다. 그는 아도니스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아도니스가 도로와 함께 숨어 로봇 팔을 사용하여 그녀의 상처를 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그녀는 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제국이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다. 그녀는 그에게 모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을 탓한다. 시로가 아도니스를 찾는 모습이 보이고 아도니스는 거대 로봇과 함께 나타나 시로를 공격하려 하지만 시로는 간신히 도망친다. 아도니스는 그에게 황후를 부르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눈을 뽑겠다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시로는 아도니스에게 돌격하며 싸움을 시작하지만 거대 로봇은 무너지고 아도니스는 밀려난다. 시로는 그를 추격하지만 아도니스는 갑옷을 소환하고 반격을 시도하지만 시로에게 제압당한다. 그는 마법을 쓰려 하지만 시로는 그를 발로 차버리며 주문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시로는 팔을 모아 거대한 주먹을 만들고 그것으로 아도니스를 공격한다. 장면은 도로로 바뀌고 그녀는 아도니스를 찾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시로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시로는 그를 내던지고 잔혹하게 때립니다. 그녀는 그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시로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황후를 닮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얼굴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시로가 황후를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이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했고 기꺼이 그녀의 사랑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로에게 세상에 그녀는 필요 없다며 황후의 복사본으로 여기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아도니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녀들이 사냥당했기 때문에 아도니스가 폭주했고 그녀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의 복수심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며 아도니스를 살려달라고 요원합니다. 시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아도니스를 죽이고 싶을 뿐이라며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자신에게 사랑의 마법을 쓰라고 말하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 기꺼이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마법을 사용하며 빛의 기둥이 나타나고 아도니스는 강화됩니다. 그는 시로를 공격해 밀어붙이고 그의 손이 부러졌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마녀들은 도로의 능력을 낮춰보며 남자를 조종하는 능력을 역겹다고 여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녀의 마법이 마녀들의 명성을 망칠 것이라 생각하며 비밀로 할 것을 조언했고 때문에 그녀는 항상 사랑의 마법을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도니스는 그녀가 모든 것을 너무 걱정한다며 마침내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결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그의 육체가 한계를 넘어섰고 마력은 측정 불가능하다며 그가 무적이라고 말합니다. 시로는 자신의 힘을 감지하고 그를 큰 위협으로 여겨 후퇴하려 하지만 아도니스는 깊은 칼날을 소환하여 공격을 가하고 도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한다. 시로는 손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아도니스가 그를 따라잡아 머리를 잡고 여러 건물들을 뚫고 내던진다. 시로는 그의 엄청난 힘에 놀라고 아도니스는 그의 옆에 나타나 그의 팔을 부수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시로는 자비를 구하지만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하늘의 차원문을 연다. 도로는 눈이 내리는 것을 알아채고 아도니스는 그것은 모건이 한때 사용했던 마법이라고 밝힌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알게 되고 시로는 그를 막으려고 모든 손을 발사하여 공격하지만 아도니스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얼리고 날려버린다. 시로는 자신의 마법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도로에게 아도니스를 막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최면 능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한다. 시로는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아도니스는 마법을 완성하여 절대 영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전체를 얼리고 시로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도로의 힘과 함께 마법이 확장되면서 사막에서도 펀치와 다른 이들이 추위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펀치는 모두에게 몸을 피하라고 말하고 곧 캠프는 눈보라에 휩싸인다. 한편 국에서는 드론이 파괴되었고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을 감지하여 위성 이미지로 전환하지만 그 지역을 뒤덮은 거대한 폭풍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사막 캠프에서 그들은 거기서는 눈이 올 리가 없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아해한다. 모건이 아도니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을 기뻐한다. 그녀는 하늘로 사라지고 아도니스가 도로에게 갑옷을 입혀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도니스는 한계에 다다라 쓰러지고 도로는 사랑의 마법을 풀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시로도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는 그들이 어릴 적 황후와 황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황후님 주문을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산산조각난 그에게 도로는 무슨 말인지 묻는다. 황후가 도시를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모두가 그녀를 보며 환호한다. 궁으로 돌아온 그녀에게는 외출 시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의 답변을 받았는지 묻고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도로와 아도니스의 모습이 보인다. 도로는 자신이 사랑의 주문을 사용할 때 그의 모건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자신에게 향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며 힘들어하지만 아도니스는 그 주문을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었고 그 주문 없이는 시로를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앞머리를 올리라고 말하고 그녀는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벌써 15번이나 사과했다며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간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서투르고 겁이 많지만 그녀의 친절함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를 모건과 비교하며 그녀를 위선자라고 불렀던 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친절함을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가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를 밀치며 모건만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도로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지고 아도니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떤 마녀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부축합니다. 그는 여전히 복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도로는 복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하지만 유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는 오빠를 위해 복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